흐흐흐 흐흐흐 왜 갑자기 흐흐흐 하냐, 이 사람 미쳤나 이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죠?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생명체의 구성물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보시면 당연히 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질, 핵산,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건 이제 물을 다루진 않겠지, 그죠? 뭐냐면 단백질, 지질, 핵산 요런 아이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단백질이죠, 그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우리가 비탄소화합물이 물하고 무기염류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탄소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인데 잘 보시면 탄수화물은 CH5로 돼 있어요.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탄수화물. 알잖아, 너희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단백질 보시면 CHON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질소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 내가 단백질 항상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단백질 하면은 단백질 흐흐흐 흐흐흐 뭐 이렇게 흐흐흐흐 하셔도 되고, 왜 갑자기 흐흐흐 하냐, 이 사람 미쳤나 이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백질,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지질은 CHO에다가 인지질이라는 애는 P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핵산 나옵니다. 핵산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하는 DNA 요런 아이들 핵산이라고 하는데 CHO는 P입니다. 각각의 구성 원소들 잘 보시고, 사실 핵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단위체를 볼 건데 기본 단위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 시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들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이야. 자, 누가 있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각각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한 탄소화물이다. 탄수화물은 단당류,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체 보면 종류가 뭐 되게 많아. 종류 뭐 연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이게 막 결합을 해가지고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여러 가지 만든다는데, 이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이게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백질하고 핵산이 주로 나오거든. 그래서 단백질 볼게요, 여러분들. 단백질 보시면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아미노산이거든요.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곁사슬, 이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20종류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소 있고요. 여기 아미노기라고 해서 NH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카복실기라고 해서 COOH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결합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아미노기, 카복실기, 곁사슬, 수소 원자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20개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미노산은 20종이야, 얘들아.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두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한쪽에 아미노기하고요, 다른 쪽에 카복실기 사이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H2O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펩타이드 결합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미노기고 이게 카복실기, 여기 아미노기, 카복실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H2O가 빠져나와. 물이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합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보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긴 사슬 모양으로, 폴리라는 건 여러분들 되게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해가지고 아미노산끼리 이제 두 개가 있으면 물이 빠져나오죠. 그런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요.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되죠. 그럼 얘네들이 구부러지거나 접히면서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겁니다. 배열 순서나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다 달라지면서 기능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얘들아 단백질의 종류는 거의 무한계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검색해 보니까 뭐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해가지고 이 구조를 갖다가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봤거든. 근데 이제 챗 GPT가 생겼잖니? 챗 GPT로 이걸 해본 결과 한 2억 개 넘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2억 개가 넘게. 자, 그럼 봐봐. 일단 폴리펩타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폴리는 다수를 뜻하는 접두사다. 여러 개의 펩타이드가 연결된 고분자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단백질 형성 볼게요.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배열 구조에 따라서 구부러지고 접힌다. 독특한 입체 구조를 만드는데,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겠죠. 뭐 우리가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단백질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헤모글로빈, 콜라겐 피부 알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케라틴. 여러분들 그 샴푸 중에 케라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거 딴 거고요. 마이오글로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크 단백질, 알부민 이런 거, 요런 아이들이 단백질 종류인데, 이건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만 조금 외우시면 되겠고, 단백질은 사실은 단백질마다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얘네들이 변성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이나 산을 갖다가 가하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요, 자기 고유의 기능을 갖다가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산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선생님이 단백질과 핵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산은 뭐냐면 유전 정보의 저장 및 단백질 합성인데,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게 DNA고요. RNA가 단백질 합성 및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딜리버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누구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기본 단위체가. 보시면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요.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염기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산 말고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건데, 비교해 볼게요. 되게 간단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당이 디옥시라이보스라고 부르는 것은, 디옥시라는 건 별게 아니고 산소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없어요. 얘보다 5탄당인데 둘 다 자, 오각형처럼 생겼죠? 근데 얘는 산소가 하나 없어요. 얘보다. 얘는 그냥 라이보스인 거야. 디옥시라이보스라서 D, N은 뭐겠어요?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이라는 뜻입니다. 디옥시라이보스를 갖고 있는 핵산, 얘는 라이보스를 갖고 있는 핵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개가 다른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ATCG인데 얘는 AUCG야. 그러니까 얘는 유라실이라는 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와 RNA 차이점,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 차이점 보세요. 얘는 타이민이 있고요. 얘는 유라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4가지 종류. 왜냐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당이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얘 4개, 얘 4개. 따로 4개씩 있는 겁니다. DNA 4개, RNA 4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개? 8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자, 비교. 앞에서 아미노산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 20종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20종류가 있고요. 얘는 8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핵산을 이루는 당들 볼게요. 디옥시라이보스랑 라이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옥시라이보스는 라이보스에 대해서 산소가 하나 없는 애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DNA 뉴클레오타이드 보시면 인산당 염기는 똑같은데 여기 H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이 당이. 그러면은 RNA랑 비교하시면 바로 비교가 되실 거예요. 보이지? OH네. OH 산소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라이보스입니다. 그냥. 얘 옥시라이보스 안 해? 그냥 라이보스라고 불러. 디옥시가 산소가 하나 없다는 뜻이니까. 그지? 두 개가 좀 다르고 유라실, RNA만 있는 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DNA만 있는 염기는 타이민. 그리고 RNA만 있는 염기는 유라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핵산이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에 이제 인산하고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당이 결합합니다. 인산과 당이 공유결합을 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유결합. 그래서 얘네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듭니다. 폴리라는 게 뭐라고 했어? 다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DNA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돼서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하고요. RNA끼리는 R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든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연결된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석이 결정된다. 얘 보면 인산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얘 뭐 이렇게 쭉 결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공유결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핵산의 종류가 DNA와 RNA가 있는데 일단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봐봐. DNA 봐봐. 이렇게 막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거죠. 이렇게 막 나선,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어요. 얘는 뭐야? 단일 가닥 구조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저 당이 뭐예요? 디옥시라이보스고요. ATCG, T가 있다, 타이밍이.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특징이고 얘 봐봐.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다. 라이보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데닌, 유라실, 이 U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토신, 구아닌.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핵산의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고요. 나선 바깥쪽에는 인산과 당의 골격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염기가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염기가 쌍으로. 바깥쪽에 골격이 있고. 그지? 그럼 봐봐. 물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구성 염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나선 구조로 만든 거야. 자, 그럼 보시면 DNA 구조는 이걸 갖다 좀 확대해서 보잖아? 인산당, 인당, 뭐 이렇게 하잖아? 얘는 거꾸로 배치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야. 이걸 역평행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고 A와 T 그리고 G와 C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ATGC가 여러분들 상보적으로 결합한다고 그러는데 A와 T DNA에서 G와 C 얘네들이 수소결합으로 결합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주 씁니다. 이거 뭐냐면 수소결합 개수를 쓴 거야. 2개, 3개입니다. ATGC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 풀기 되게 편하거든. 왜냐면 DNA에서는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얘랑 결합하고요. 얘는 반드시 얘랑 결합하게 돼. 이중나선 구조에서.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는 수소결합으로 결합이 된다. 여기 보면은 분자 내에서 약한 양전할 때는 수소 플러스 약한 음전할 때는 산소 또는 질소가 결합한다. 정기적으로 약한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 DNA의 서로 상보적인 염기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데 AT 2개, GC 3개.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거 써놓고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쓸만하거든. 자, 그럼 요거 볼게. DNA 구조는 결합 종류가 당과 인산은 공유 결합이야. 당과 염기도 공유 결합이야. 둘 다 공유야. 근데 얘는 수소 결합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내기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거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평행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여기 보면은 3' 말단 5' 말단 5' 3'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약간 심하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쪽을 5'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3'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쪽에 결합할 때는 그 반대로 쫙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NA 염기 상보결합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한 게 이겁니다. 다 얘기했어. AT하고 GC가 상보결합, 짝을 맞춥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소결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데닌과 타이민 결합하는 거 보이세요? 아데닌, 타이민. 그리고 여기는 구아닌, 사이토시입니다. 좀 디테일한 그림들을 넣어놨는데 요거는 3중결합, 얘는 2중결합이다. 근데 보시면 당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보적 결합을 할 때 이 당의 모양을 보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당의 모양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중수소, 3중수소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이 당 모양 보시면 얘가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결합하는 거지. 퓨린 계열, AT, GC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얘들아. A하고 G가 퓨린이죠. 그럼 이쪽이 퓨린 계열이야. 이쪽이 피리미딘이야. 퓨린, 피리미딘. 퓨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퓨피, 퓨린, 피리미딘. 퓨린이 여러분들 이제 고리구조가 2개 있는 거고 고리구조 1개 있는 게 피리미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거까지도 조금 딥해. 학교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퓨린, 피리미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약간 여러분 생명과학 2를 배우시면은 요걸 배우게 되는데 뭐 그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RNA의 유라실은 피리미딘이다. 왜냐면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피리미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이유 알겠지, 얘들아. AT, GC가 상보결합을 하니까 순서대로 쓰는데 얘하고 DNA에선 개수가 똑같아야 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가 20% 있어요. 그러면 T도 20% 있는 거야, DNA에서. 그러면 나머지 60% 중에 30, 30%씩 나눠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DNA가 상보결합을 하기 때문에 한 가닥의 염기서열을 알아내면 나머지 가닥의 염기서열을 알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야. 한쪽 가닥에 예를 들어 AT, 뭐 CC, G, T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냥 막 쓴 거야, 얘들아. 막 쓴 거야. 그냥 막 쓰잖아? 그러면 다른 가닥이 어떻게 붙게 되냐면 T, A, G, G, C, 뭐 A, T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이게 상보결합이야. A는 무조건 T랑 G는 무조건 C랑 이런 식으로 이걸 상보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서열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DNA 유전정보 저장이라고 나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 4종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이 돼. 그러니까 ATGC가 다양한 순서로 얘네들이 결합이 돼 있어서 되게 다양한 DNA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한 애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잖아. 그죠? 유전 정보가 DNA 염기서열에 저장되고요. 염기서열이 다르면 저장되는 유전 정보도 다른다. 결합한 순서가 DNA 염기서열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됐죠?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서열이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RNA는 얘네들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체들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단백질하고 핵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하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만들면서 DNA, RNA 구조 그거까지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딱 될 테니까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어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